자, 이번에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벡터의 덧셈은요. 자, 우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어떤 화살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문자 위에 화살표를 붙여서 벡터를 표시를 하고요. A 벡터에다 B 벡터를 더한다 이러면은 이 A랑 B를 요 수학에서는 사다리꼴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B를 이렇게 A에다 이어 붙여서 요 지점을 향하는 요 빨간색 화살표가 바로 A하고 B하고 두 개를 더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래서 덧셈은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A 벡터, B 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합쳐진 벡터고요. 보통 그럼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요. 여기 물체가 있을 때 A만큼 힘으로 이쪽으로 밀고 B만 힘으로 이쪽으로 밀면은 이 물체는 두 개의 힘을 같이 받아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이런 방향을 합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번엔 벡터의 뺄셈을 알아볼 건데요. 뺄셈은 이제 여기서 A 빼기 B라고 하면요. A 벡터에서 요 B 벡터를 빼면은 먼저 A 빼기 B니까 B를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A에다가 요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니까 아까 같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바로 요 방향이 되겠네요. 요 방향. 자, 그러면 이제 이 방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물리에서 물론 또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런 VFX에서 이렇게 뺄셈은요. 자, 벡터의 이 벡터라는 거는 결국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방향과 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로 이렇게 옮겨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옮겨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요 B 지점에서 A 지점을 향하는 벡터가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A 빼기 B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요. 결국은 A 빼기 B 이렇게 해주면은 요 B 지점에서 A 지점을 향하는 요 화살표가 바로 A 빼기 B가 돼요. A 빼기 B.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 요거 좀 설명이 잘못됐는데요. 빼기 B겠죠. 빼기 B. 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은 이 B 지점에서 A 지점을 향하는 벡터. 요게 바로 A-B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B 지점에서 A 지점을 향하는 벡터. 자, 그래서 이제 요 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향하는 방향을 계산할 때 바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A 포지션, B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은 B에서 A를 향하는 방향을 구할 때 바로 A-B를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벡터의 곱셈이 있는데요. 벡터의 곱셈은 크게는 뭐 내적과 외적, 또 스칼라하고의 곱셈도 있고 한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벡터의 덧셈 뺄셈 중에 특히 이제 뺄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니셜 벨로시티 어셋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을 이렇게 어디서 터트린다던가 특정 방향으로 분출시킨다던가 혹은 나중에 물이나 리지드 바디를 할 때도 특정 방향으로 터트리거나 이렇게 초기 벨로시티를 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네. 회사에서도 이제 이 부분 이런 그 작업물을 어셋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이즈를 1,1 정도로 이렇게 작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줄 건데요. 어드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점을 한 개 찍어 주고요. 요 그리드하고는 전혀 별개로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마이너스 0.3 정도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점을 내려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드에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벨로시티를 만들어 주려 그러는데요. 점에서부터 요 그리드를 향하는 방향.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드와 어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찍은 점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그리드를 향하는 이런 벨로시티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이제 요 찍은 점의 위치를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요. 벡터 pp라고 하죠. 포인트 두 번째 입구, 여기 두 번째 입구 1,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이름은 포지션, 그리고 포인트는 한 개니까 0번 포인트, 이렇게 해서 pp라는 요 변수에다가 요 포지션 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요, 여기서 여기를 향하는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게 바로 뺄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위치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B라고 생각하면은 B에서 A를 향하는 방향이 되니까요, A 빼기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벨로시티는 자, 포지션에서 방금 구한 이 pp의 위치를 빼주면은 요렇게 벨로시티 확인해 보면 요렇게 요 포지션에서부터 보이시죠? 요 포지션에서부터 요 그리드 지점까지를 향하는 요렇게 벨로시티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어디 특정 위치부터 요 자기 지점까지의 요 벡터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 놓으면요, 이제 이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방향은 이렇게 될지 몰라도요, 크기가 좀 제각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노멀라이즈를 한번 달아서 사이즈를 일정하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주면요, 이제 크기가 전부 1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크기가 전부 1이 됐고요. 얘가 값이 여기다 트랜스폼을 하나 달아서 얘가 값이 아무리 이렇게 멀어져도요, 이제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1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노멀라이즈가 없으면요, 자, 만약에 노멀라이즈가 없으면 이 크기가 멀어지면 벨로시티도 점점 커질 거고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자, 점점 커질 거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텐데요. 이제 이런 크기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붙여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봤고요.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V값의 방향을 잡아줬고요. 자, 이제 요대로 물론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자, 이 벨로시티의 또 속도를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했으니까요, 속도를 좀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식 밑에다가 요거 그대로 놔두고요, 요식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더 달아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요 밑에다 더 달아서 여기가 방향을 잡은 거라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조절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벨로시티 v 혹은 벡터 v 곱하기는 이렇게 해주면 몇 배를 곱한 값으로 바꾸는 게 되겠죠. 채널 앰플리튜드라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파라미터를 이렇게 밖으로 빼주니까 이제 이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방향은 방향대로 여기서 컨트롤을 해주고요. 여기서 파라미터 그 크기는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세게도 줬다, 약하게도 줬다,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겠네요. 한 50 정도 해볼까요? 네, 굉장히 세게 속도가 들어갔겠죠. 자, 이렇게 크기랑 방향을 이렇게 랭글로 조절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이 방향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 약간 노이즈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뷸런스 노이즈 같은 노이즈를 좀 줄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로 노이즈를 줄 경우에 그 노이즈 주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밥을 가지고 노이즈를 줄 거고요. 자, 그 노이즈를 어디다가 줄 거냐면은 여기 크기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방향에다가 좀 노이즈를 줄 거니까요, 요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밥을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밥 노드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컬노이즈라는 노이즈를 하나 달아줄 건데요. 터뷸런스 노이즈랑 뭐 그렇게 비슷한 편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컬링을 주는 노이즈고요. 이제 써보니까 뭐 이쪽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요걸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에다가 포지션을 여기다 넣고요. 요 나온 값을 지금 3D 노이즈죠. 이거를 벨로시티에다가 이렇게 더해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역시 방향에다가만 노이즈를 주고 있으니까요, 또 노이즈가 들어가서 크기가 막 바뀌면 안 되니까 노멀라이즈를 한번 더 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
V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V에 이렇게 터뷸런스 노이즈가 들어간 게 보이고요. 자, 프리퀀시랑 옵셋,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뭐 이렇게 뭐 더 빼도 되지만요. 요 정도만 파라미터를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파라미터를 꺼내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방향에 대한 요런 노이즈 값을 임의로 좀 정해줄 수 있겠죠. 프리퀀시는 좀 낮춰주고요. 좀 요 정도만 해줄까요? 이렇게 살짝 낮게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옵셋 바꿔보면 옵셋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앰플리튜드 좀 크게 줘서 좀 이렇게 방향이 랜덤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벨로시티에 이렇게 방향에 랜덤 값을 주는 파라미터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를 해줬고요. 자, 그런데 이제 벨로시티도 이렇게 그대로 쓰지 말고요. 벨로시티의 그 크기도 좀 랜덤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크기에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 크기에 랜덤 값을 줘야 되니까 자, 여기에 이제 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래서 자, 벨로시티에다가 곱하기는 이래서 값을 곱해 주는데요. 어떤 그 포인트 위치마다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요. 핏 01 이렇게 해놓고 랜덤 함수를 하나 여기다 피티넘 더하기 적당한 시드 값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를 미니멈 얼마, 맥시멈 얼마, 최대 얼마 이렇게 벨로시티에다가 값을 곱해서 이거의 민맥스 값을 또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00이니까요. 다 없어졌는데요. 0에서 1 그러면은 자, 아까 같은 벨로시티 방향이더라도 어떤 애는 0을 곱해서 사이즈가 확 줄어들고요. 어떤 애는 사이즈가 많이 커져서 1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또 랜덤하게 조절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크게는요, 지금 우리가 만든 어셋은 이렇게 넣어준 요 점에 따라서요. 자, 방향을 이렇게 먼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방향에 노이즈를 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또 속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속도에도 랜덤 값을 줘서 최대 최소를 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셋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서브넷으로 Shift C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제 요게 바로 우리가 만든 일종의 사용할 수 있는 어셋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스페어 파라미터에 가서 요것들은 그냥 전부 안 보이게 인비지블 이렇게 체크해서 어플라이 싹 사라졌죠. 여기까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from 노드에 가서 자, 이 안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빼올 건데요. 자, 제일 먼저 뭘 가져올 거냐면 벨로시티의 크기. 그래서 어트리뷰트 랭글 요 두 번째 요 AMP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죠. AMP 대신에 벨로시티 멀티플라이. 조금 더 의미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이즈들을 또 전부 파라미터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요 어트리뷰트 밥에 있었던 바로 요 프리퀀시와 옵셋, 앰플리튜드 요 세 개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고요. 자, 이 세 개는 이제 그 디렉셔널 노이즈의 일종이었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그냥 구별하기 좋게 이렇게 세퍼레이트로 하나 이렇게 구별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이번에는 크기의 노이즈, 민맥스 값을 적어준 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민맥스를 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제일 아래로 내리고 싶을 때는 요 루트에 이렇게 다시 넣어주면 민맥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바이 타입으로 세퍼레이트를 또 요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억셉트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한 사이즈 조절, 민맥스, 크기 조절
크기 조절, 그 다음 방향 랜덤 값 조절, 뭐 이런 어셋이 만들어졌고요. 실제 방향은 우리가 집어넣는 이 점을 이동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이 점의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벨로시티의 방향이 이렇게 조절되는 어셋을 만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